여러분, 이거 유료 강의에서도 안 알려주는 겁니다. 제가 직접 진짜 피땀 흘려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개발한 투자 순서고 프로세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매입하기 전에 이 방식 두 가지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1탄에 이어서 이번 2탄에서는 빌라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아니, 빌라 하면 너무 경쟁이 심하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의 투자 전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경공매를 통해서 단순 시세 차익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모아타운이라는 또 하나의 기술을 빌라와 접목시켜서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화면을 같이 보시면 이게 서울 기간별 수요 입주 그 그래프예요.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에서 볼 수 있고요. 이 파란색 그래프가 입주량이고 이 빨간색 그래프가 평균 수요예요. 근데 24년, 25년, 26년, 27년 지금부터 하더라도 누적되는 이 공급량 자체가 많이 부족하죠. 즉 서울은 이제 더 이상 신규로 뭔가를 할 땅은 없고 재개발, 재건축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추가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 중에서 모아타운을 접목시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모아타운이라는 게 오세훈 시장님이 밀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뉴스를 보시면은 모아주택이라는 걸 한 두세 개 이렇게 여러 개 모여 있는 곳을 하나로 모아타운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가지고 통합 개발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총 3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가 이분이 2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밀고 있는 공략입니다. 대단위로 묶어서 아파트의 대단지처럼 이제 빌라 그런 밀집 지역도 쾌적하게 개발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각종 층수 완화부터 용도 지역 상향 그리고 인센티브 등등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심지어 대통령과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같이 노후주거지 즉 모아타운 사업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쁜 분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사업지를 그냥 방문할까요? 아닙니다. 이분들도 이게 중요한 사업이라는 걸 우선순위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문해서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모아타운이 뭔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모아타운이라고 검색하면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모아타운 브로셔가 나와요. 그 브로셔를 제가 캡처를 해온 거고요. 어떤 키워드를 핵심 키워드로 잡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골목마다 주차 지옥, 그리고 낡은 동네가 답답하다 라고 나오죠. 즉 주차난이 모아타운을 선정하는데 핵심 키워드라는 거예요. 그리고 멋진 집, 이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서 신축을 해서 또 임대주택이나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충분히 좋은 집을 공급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재개발이 어렵다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즉 재개발이 어려운 곳을 선정을 해서 개발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재개발이 왜 어려워요?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죠. 그게 바로 이 사업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포인트들을 또 접목해서 어떻게 투자하는지 또 이 사례들도 같이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모아타운이라는 건 이렇게 작은 사업 지역들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 개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큰 규모로 진행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대규모 재개발 지역들이 이 개발이 어려워지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즉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우리가 선정해서 개발을 하겠다, 그걸 모아타운이라고 명칭을 짓겠다라고 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음 보시면은 이게 모아타운이 진행되는 절차예요. 우리가 이 사업 절차를 모두 다 알 필요는 없지만 핵심 몇 가지를 알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수 시점과 그리고 매도 시점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선정 및 발표예요.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 이 선정되기 직전에 투자를 하면 좋습니다. 요즘은 대상지를 신청하는 게 수시로 계속 신청을 할 수 있게 바뀐 거예요. 원래는 매년 몇 회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바뀌었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선정되기 전에 지역을
매입을 해서 그 지역이 선정이 되면 가격이 오르는 그 폭만큼 계산해서 매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지역을 만약 1억에 매입을 했을 때 보통 통상적으로 한 3천에서 5천 정도 가격이 뛰거든요. 이 지역이 선정이 되면. 그러면 1억 5천, 1억 3천 정도의 엑싯을 하고 나오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의 절차는 사실 우리는 이거를 단기 차익형 투자 전략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 이후의 전략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부 혹은 지자체에서 일을 할 때 이런 대상지를 선정하고 하는 거는 형평성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마구잡이로 선정하고 여기는 내가 마음에 드는 지역이야 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평가표를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평가표 안에 현재 예정 지역이 어떤 지역이 선정이 될지 이런 것들을 가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지역들을 두고 보다가 이 점수, 배점이 높은 순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가져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과 연계되는지, 즉 이 해당 지역 안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몇 개가 진행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차난이 심각한지 그 세부 기준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공원이 조성이 돼 있는지, 이 항목들은 제가 하나하나 보는 방법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항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주택 밀집 지역 여부, 여기 동수 비율, 전체 주택수 대비 이 동수 비율이 나오고요. 그리고 과소필지라고 해서 우리는 뜻은 몰라도 됩니다. 그냥 확인하는 방법만 알면 돼요. 그래서 과소필지 비율이 몇 프로인지, 그리고 노후도가 몇 프로인지, 그리고 대상 면적의 크기가 어느 정도 범위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총 7개의 항목 외에도 가점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1번에 이 정비사업 연계 가능성에서 플러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7개를 일단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 내가 물건을 검색할 때마다, 검토할 때마다 옆에 창을 띄워놓고 계산을 하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태까지 약 80여 곳이 선정이 됐어요. 오세훈 시장님이 총 100곳을 선정하겠다라고 공약을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 80곳이 현재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남은 곳은 약 20여 곳 정도가 남아 있고요. 제가 80여 곳의 선정지 키워드를 다 분석을 했어요. 서울시에서 선정을 할 때 그냥 선정하는 게 아니라 왜 선정했는지 이유도 다 보도자료에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분석을 다 해봤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노후도에 대한 키워드예요. 보통 이제 선정되는 지역들은 노후도가 기본적으로 50% 이상은 충족을 해야 되고요. 많이 선정되는 게 60에서 70% 정도가 많이 선정이 되더라 라고 알 수 있고, 밀집 지역, 말 그대로 그 지역 안에서 얼마나 이 다세대 다가구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그리고 주차난, 이 주차난도 이거는 현장에 가면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퇴근 시간, 출근 전 이렇게 현장에 가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지하 비율, 이것도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상습 침수 지역, 우리가 한번 이 침수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서울시에서는 이 지역들을 계속 재개발을 하려고 해요. 왜냐? 인명피해가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5가지의 큰 키워드가 있더라. 그 중에서 1번과 3번이 가장 큰 키워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써놓지는 않았지만 이 선정지 말고 떨어지는 지역들의 공통점이 또 있어요. 첫 번째는 이미 개발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요. 그 시 입장에서도 아니 이미 개발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또 모아타운 한다 그러면 중복이 되잖아요. 그럼 더 막 혼잡해지고 그러니까 이미 개발 계획이 잡혀져 있는 데는 안 된다 라고 기준에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문화 보존지역 같이 뭔가를 보존해야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 지역은 시 입장에서도 개발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 마지막 세 번째,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해서 그 시 또는 지자체에서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이 지역은 우리가 특정 개발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개발을 할 겁니다 라고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발 계획들이 미리 있거나 아니면 보존지역이라서 개발이 잘 안 된다, 까다로운 지역은 좀 많이 반려를 합니다. 왜 반려를 하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래도 26년까지 오세훈 시장님이 3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어요. 근데 이렇게 개발 계획이 미리 있거나 보존지역이어서 개발이
잘 안 된다, 아니면 딜레이 된다 하면은 이 공약을 못 지키겠죠. 그러면 다음 선거나 이럴 때 굉장히 힘들 거예요. 서울시장의 임기가 2025년 4월까지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뭔가 그래도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과가 있어야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 모아타운인 거고요. 그럼 우리한테는 2024년이 오세훈 시장님이 뭔가 이 공약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추진력을 쓸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것 같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아타운을 좀 집중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저는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잡고 투자를 합니다. 첫 번째, 공시지가 1억 이하. 왜 공시지가 1억 이하냐? 법인으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보통 공시지가 1억 이하는 매매가가 1억 초반 이하 혹은 1억 이하 때 매물들이 공시지가가 1억 이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법인 투자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아무래도 사람 심리상 빌라가 2억이 넘어간다, 3억이 넘어간다 하면은 조금 꺼려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매가가 저렴한 가벼운 수준으로 하는 거죠. 부동산은 이런 피라미드 구조를 생각하면 쉬워요. 매가가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밑에 수요층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올라갈수록 수요층이 적어지는 거고. 두 번째, 갭 차이가 적은 지역. 이게 뭐냐? 우리가 아파트 갭 투자 얘기하잖아요. 즉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적은 지역일수록 우리가 다음 사람한테 팔기가 또 쉽죠. 그리고 투자금도 적게 들어가니까 더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한 3천에서 5천 사이, 5천 이내 이 정도 물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민 동의율이 높은 지역. 서울시 입장에서는 반대가 심한 지역은 개발이 딜레이 되기 때문에 좀 꺼려해요. 그래서 동의율이 기본적으로 50% 이상 되는 지역들을 선호하고요. 저는 50% 이상, 과반수 이상 넘어가는 걸 좋아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투자 포인트,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2024년 투자 전략은 뭐냐? 1번, 현재 100곳을 선정하기로 돼 있는데 그 중에 79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약 80곳 정도가 선정이 된 거죠. 남은 지역이 약 20곳 정도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79곳을 사례 분석을 통해서 이거와 최대한 비슷한 지역을 20군데를 추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평가표 보여드렸죠? 그 평가표, 이 79곳이 모두 평가표의 점수가 70점 이상이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들 여러 개를 분석을 해서 70점 이상,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임장을 가서 확인하고 추진되고 있는지, 동의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부동산과 그리고 추진위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까 얘기한 투자 포인트 3개가 모두 접목되는 지역을 매수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다음 순서로는 우리가 첫 번째, 물건을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투자 사례들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이 서울시에서 모아타운 대상지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현재 81개소가 진행이 되고 있고, 어디 지역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번이 다 써 있어요. 근데 이거는 특정 대표 지번일 뿐이고, 우리는 서울시에서 이 지역들을 선정했을 때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댓글 달아주시는 구독자분들한테는 공유를 드리려고 이렇게 모아놨어요. 댓글에 이메일이랑 그리고 잘 봤다 이 정도의 내용을 달아주시면 제가 정리했던 자료를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분석하시면 된다는 거고, 어떻게 분석하냐? 또 하나 여기서 꿀팁이 나갑니다. 아실이라는 사이트를 보시면 여기 제재 버튼이 있어요. 줌을 이렇게 해보면 모아타운 대상지가 이렇게 표시해서 나오죠. 우리는 여러 개의 지역들을 가지고 우리는 카카오맵에서 묵이동 243-7번지 지도로 검색을 하고, 먹골역 바로 옆에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 아실로 넘어가는 거예요. 해당 지역을 가보면 됩니다. 면목역을 이렇게 쭉 줌을 하면은 어떻게 돼 있죠?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돼 있죠. 이렇게 선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통해서 대상지가 이렇게 선정이 됐구나 를 확인을 일단 1차로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 화면을 띄워놓고 그 다음 사이트, 부동산 플래닛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유료 강의에서도 안 알려주는 겁니다. 제가 직접 진짜 피땀 흘려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개발한
투자 순서고 프로세스고요. 보시면은 면목력 있죠. 여기서 탐색을 누르고 영역 그리기를 누르면 해당 영역을 이렇게 체크해서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분석 결과 보기를 하시면 나오죠. 구역의 면적, 그리고 노후도 48.6%다. 그리고 과소필지 비율. 제가 아까 과소필지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확인만 할 줄 알면 된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호수 밀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평가표를 대조해서 얘가 몇 점인지를 확인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선정지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석을 하면서 이런 점수도 계산을 하시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로드뷰로 한번 이 지역을 봅니다. 아, 딱 봐도 차가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겠다. 그리고 주차도 굉장히 빡빡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로드뷰를 통해서 현장의 분위기도 한번 확인하고 기회가 되면 계속 이 선정지를 한 번씩 가보는 거예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눈으로 계속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매입하기 전에 이 방식 두 가지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선정지 분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로드뷰나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의 컨디션을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많은 지역들을 분석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아타운 예정지 검색을 하시면 부동산에서 매매를 올려놔요. 그러면 오히려 저는 이런 데를 먼저 찾아봅니다. 제가 일일이 그런 지역들을 찾아서 분석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검색을 해서 이미 부동산에서 뭐 동의서가 진구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실어 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 먼저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 투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된 사례인데 보시면은 이제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한 물건이에요. 다세대 빌라고요. 전용 9평짜리 물건이 나왔습니다. 2억 5,900에서 1억 6,500까지 떨어진 걸 1억 7,300에 낙찰을 받으셨어요. 물건의 상태는 이러했고요. 이런 그냥 일반적인 빌라였습니다. 권리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요. 이 물건이 21년도 4월 26일에 낙찰됐고 해당 위치를 보면은 21년도 4월에 낙찰했으니까 7월 정도에 전세가 맞춰졌네요. 2억 3,700에 전세를 맞췄어요. 매입가보다 전세를 더 높게 맞춘 거죠. 또 최근에 매매를 보니까 얘가 이제 모아타운 이제 선정이 되고 가격이 뛰어서 2억 9,800에 23년 6월 달에 매각한 그런 케이스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 봉천역 쪽에 있는 모아타운 선정지들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또 재미난 이제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요 모아타운 청룡동 모아타운 3차 선정지인데 선정지를 분석할 때 이 실거래 사례들을 켜놓고 시세가 얼마나 올랐는지도 체크를 해보거든요. 네, 이 사례를 보시면 22년 10월 22일 얘가 대상지로 선정된 게 22년 10월 27일에 선정됐거든요. 22년 10월 22일에 1억 6,500에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전세를 클릭해 보니까 22년 11월 24일에 2층 1억 3천에 전세를 맞췄어요. 시세가 이 정도라고 했을 때 투자금이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간 거죠. 그랬을 때 얘를 2억 정도에 매각을 한 거예요. 한 4개월 만에 매각을 한 거죠. 그래서 선정지가 선정이 되면은 한 3천에서 5천 정도의 가격이 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선정이 될 확률이 높은 곳을 경매나 또는 급매로 잡아서 매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매입을 하고 선정이 되고 나서 매각을 하는 그런 투자 전략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두 가지의 투자 전략을 보여드렸고, 하나는 이제 경매를 통해서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플러스 P로 전세를 맞추고 이제 선정지가 되든 안 되든 난 저렴하게 샀으니까 시세 차이가 나긴 나는 거예요. 손해는 안 보고. 그 다음 선정지가 선정되면 땡큐 해서 이분은 또 운이 좋게 선정이 돼서 더 잘 매각했던 케이스고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린 요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선정 예정지를 잡고 미리 매입을 해서 선정이 되고 바로 매각을 하는 그런 케이스였던 겁니다. 지금 같은 이런 부동산이 안 좋은 하락장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가격대가 1억대 정도 되는 물건들은 거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분위기, 하락장의 이런 분위기에 눌리지 말고 또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찾아서 돈을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이렇게 소액으로 돈 벌 수 있는 방법 2탄을 촬영을 했고요. 여러분 지금 이 보시는 것처럼 제가 또 모아타운 스터디 자료를 핵심만 잡아서 잘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분들은 카페에 또 양질의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카페 와서 같이 저랑 부자 되는 그날까지 투자 열심히 한번 해보시죠.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내가 이 영상을 통해서 나 이걸로 돈 벌 수 있겠는데? 혹은 돈을 벌었다 하시는 분들은 꼭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받기까지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제가 이런 좋은 투자 사례 또는 투자 전략 아니면 경매 노하우 같은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무료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